여러분 안녕? 이제 21강이에요. 21강부터는 한 강의 세 지문씩이기 때문에 좀 더 진도를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학생들이 계속 중간고사 시험범위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해주세요 하는데 선생님이 다 못해줘서 너무너무 미안할 뿐이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나가볼게요. 자, 2번 지문은 지리학에 관한 지문입니다. 지리학이 꽤 많이 나와요. 이 공간적 정보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작년에 무슨 교재 몇 번이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지금 그거 찾을 시간이 없어요. 저 지금 정말 이거 수업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 그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nothing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부정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해석을 좀 쭉 해봐야 되거든요. So has revolutionized. 그 어느 것도 혁신하지는 못했다? 뭐 이런 소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 nothing이 있으니까. 혁신하지 못했다. 무엇을? The study of human environment interactions. 이 휴먼하고 environment 사이에 이렇게 하이픈이 있어서 인간과 환경의 그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그 어느 것도 혁신하지는 못했다. 무엇 이상으로? 라고 해서 자, 이것보다 더 혁신한 것은 없었다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무엇된 뒤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The development. 디벨롭먼트 하면은 이제 개발이죠. 개발 발전. 무엇의 개발 발전이에요? Of spatially explicit method. 공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explicit이 있잖아. 이건 명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명시하는 방법.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for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공간을 명시하는, 공간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그런 방법을 개발한 것. 이것보다 더 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혁신시킨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뭐된 뒤에 나오는 애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그런 공간 명시 방법의 개발. 이것이 혁신시켰어. 뭘 혁신시켰어? 네, 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혁신시켰다. 이것이 제일 혁신시켰다. 라고 하면서 요 뭐된 뒤에가 정말 큰 일을 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뜬금없이 동의어를 챙기고 싶습니다. 일단은 revolutionized 하면은 혁신을 일으키다. 그래서 transformed가 되고 그리고 또 reconstructed도 됩니다. 이게 혁신하다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혁신하다는 이렇게 새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에서 알았지? 원래 있었던 것에서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transform이라던가 reconstructed가 이제 동의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또 explicit이라고 하는 것, 요 명시라고 하는 것, 겉으로 보이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자, 이것은 definite하고 그리고 unambiguous도 됩니다. 여러분, ambiguous가 뭐예요? 이거는 모호한이잖아요. 근데 모호하지 않은. 그래서 요 동의어들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지금 잘 모르겠지만서도 다시 한번 보자면 이 데이터에다가 정확하게 위치 정보를 이제 결합하는 그 기술의 개발이 인간과 환경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우리 이제 패러다임 좀 잘 알지 않아요? 그죠? 인간과 환경의
연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방법론을 완전히 바꿨다, 혁신을 시켰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just a few decades ago. 불과, just가 나왔어요. 불과 수십 년 전에는 most natural and social scientists. 자, 자연과학자와 사회과학자는 collected, 수집했습니다. Their data, 그들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Without precise spatial referent. 자, 여기서 referent라고 하냐면요. 이건 참조물이에요. 우리가 reference 하면 참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referent라고 하면은 참조물. 참조물은 어떤 기준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찾아볼 때 참조하는 거야. 참조하는 대상인데 공간적으로 참조하는. 근데 그걸 정확하게 공간적인 그런 참조물을 가지지 않고서 그냥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그 natural scientist, 자연과학자와 사회과학자들, social scientist들은 그렇게 했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natural and social scientist most까지 해서 자, 이 사람들이고 그때는 자기들이 어떤 데이터를 모을 때 그냥 막연하게 모았던 거야. 정확한 공간적인 그런 기준이 없이.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는 꼭 참조물, 지시대상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공간적인 기준점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연구들은 어느 강 근처 혹은 어느 마을처럼 위치 정보가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reference라고 하면은 언급이고요. 언급이 이루어졌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언급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한 언급이냐면 사실 여기 요 to는 전치사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등등. 그리고 이 전치사구들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면 사실은 reference 뒤에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사가 were made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 구조가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watershed 하면은 강유역이고요. to communities 하면 공동체, to villages, 마을, to cities, 도시, to proximity, to proximity to rivers, 강 근처. 야, 이 웬일이야.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강 근처.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까 표시를 잘못했네. 이거 이렇게 한 덩어리입니다. To proximity to rivers라고 해서 강 근처에 대한 언급. 알았지? And so on.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요렇게 to 이렇게 밑에 주 2개 한 거는 뭐뭐에 관한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to proximity to rivers 하면은 강 근처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 아, 요렇게 딱 숨어 있어. 요런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접한이라고 하는 요 근접함이라고 하는 proximity의 동의어 closeness 아니면 요 단어 잘 알아두세요. vicinity라고 하는 어휘입니다. 무엇의 부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 근처에 라고 했을 때, 강 근처에 관한 했을 때 proximity to rivers 이렇게 표현한 거. 자, 요거 놓치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그런 언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때는 없었으니까 그런 정확한 spatial referent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언급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요. In some cases 어떠한 경우에는 in anthropology mostly 대부분 주로 인류학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there was even the custom 어떤 관행 심지어 어떤 관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하는 관행이냐면 of changing the name of the community 그 공동체의 이름을 바꾸는 그런 관행도 있었고요. 그리고 and even its location 아니면 그 공동체의 이름과 그
공동체의 위치까지도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 이치가 가리키는 것은 the community이고요. 그 커뮤니티의 위치까지 바꿨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the informant. 정보 제공자예요. inform에다가 ant가 붙어서 사람이 됐는데 정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았지?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큰 따옴표를 묶어둔 건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이름이나 아니면 그 공동체의 위치까지 바꾸는 관행이 존재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두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이런 기준점이 없이 그냥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래서 기준점이 없으니까 정확한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유역, 공동체, 마을, 도시, 강 근처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거나 심지어 정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인류학에서는 그 공동체의 이름이나 공동체의 위치까지도 바꾸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치를 바꿨다 아니면 정확한 이름이 없었다. 자, 이건 뭐 때문이에요? 이 당시엔 뭐가 없었다? 바로 spatially explicit method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개발된 것이 바로 인간과 환경의 이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아주 크게 혁신시킨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글의 흐름 아시겠죠? While confidentiality, 자, 비밀 보호는 remains 남아 있습니다. 무엇으로 남아 있냐면 an important concern,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When working with human subject, 인간의 대상으로 하는, 인간 대상으로 연구하는, working with, 연구하는 때에는 그럼 여기서 생략된 주어는 뭐겠어요? 일단 원래는 주절의 주어와 같아야 생략이 되거나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human subject를 가지고 인간 대상을 가지고 working with 한다고 했으니까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연구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앞에 나왔던 과학자들입니다. natural scientist, social scientist가 돼요. 그래서 이 인간 대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니까 여기에서 생략된 주어는 scientist가 되고요. scientist가 되고 그 다음에 are 비동사가 같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working만 남은 건데 자 이런 경우 요 현재 분사는 분명히 시험으로 어법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인간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때 이 confidentiality, 비밀 보호는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남아있는 반면에가 됩니다. 요 while. 반면에 the extreme to which this was done. 자, 이것이 행해졌던, 이 정도까지 행해졌던 해서 to the extreme이 원래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것이 행해졌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to which부터 none까지가 the extreme을 꾸며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 위치의 선행사는 바로 extreme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요 to which가 되니까 요 to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뒤에 to the extreme으로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어쩌면 이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which하고 this was done 하고 나서 여기에 to가 뒤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to가 뒤에 남아있지만 which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which가 생략되면 얘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the extreme이 꾸며주는 to which에서 지금 그 뒤에 이 this 있잖아요. 이 this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this는 뭐예요? 바로 앞문장, 네 번째 문장에서 나온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거 뭐야? 정보를 제공했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의 이름이나 혹은 그것의 위치까지도 바꾸는 그런 관행을 얘기해요. 알았지? 그래서 그런 관행이 행해지는 정도까지 극단의 상황은 was largely unjustified. 여기서 이거 잘못 보면 수동태로 볼 수 있는데 수동태 아니에요. 요 unjustified는 요거 자체로 정당성이 없는 부당한이라는 형용사로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극단의 상황은 대체로 부당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the extreme to which 이 부분 상당히 어법으로 잘 나올 수 있고 해석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행해질 정도로 그런 극단의 상황은 부당했습니다. 대체로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딱 맞아요. 일단 어법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Everyone knew.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More or less where these studied communities were. 자, 의주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이러한 연구 대상이었던 공동체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대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요 more or less 요 표현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의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 And anyone interested. 자, 여기서 anyone은 지금 부정대명사잖아요. 그래서 that만 올 수 있었을 거예요. that was interested 이렇게 돼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could have found out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외우지 마라. 지금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조동사의 과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found out까지 기억해놔야 돼요. 알아내다라는 의미니까. Be that as it may. 그렇다 하더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는 양보의 관용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표현 자체로 좀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Be that as it may. 그렇다 치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혹은 그렇다 치고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 진짜 중요한 표현이어서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걸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 뭐예요? nevertheless. nevertheless 혹은 nonetheless. 그치? 그리고 또 despite that. 자, 이런 것이 다 동의어입니다. 너무 재밌죠? 그냥 그렇게 쓰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be that as it may 이런 좀 눈에 익지 않은 표현으로 깜짝 놀라게 하는데 자, 이거 좀 알아두세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토론을 하다거나 논쟁을 할 때 이때 굉장히 좋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be that as it may.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 여기서는 아주 세련된 전환 장치로 쓰였다. 자, 연구 대상이었던 이 공동체가 원래는 숨겨져 있지만 정보원 보호하느라고 그렇지만 이 공동체가 어디 있는지는 관심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그렇게 찾을 수 있었다 치더라도 이런 의미예요. Be that as it may. 너무 놀라지 마. There was very little interest. 관심이 거의 없었다. 지금 little 나왔잖아. 그치?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Except 무엇을 제외하면 in geography. 지리학의 경우를 제외하면 to precisely locate a study area. 자, 봐봐. 여기서 locate는 표시하다예요. 위치를 표시하다. 위치,
표시하다. 그리고 그 연구 지역을 지도 위에 with coordinate. with coordinate. 여기 coordinate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좌표예요, 좌표. 선생님이 표시 안 해서 미안해. 요즘 급하게 하느라 그래. 그래서 좌표와 함께 지도에다가 그 연구 지역을 표시하려는, 정확하게 표시하려는 해서 지금 이 투부정사야. 이거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인터레스트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한 흥미는, 관심은 거의 없었다. 무엇을 제외하고는 in geography. 어떤 그 지리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except in이 나왔죠. 아, 이거 어법으로 나올 게 굉장히 많은 지문이네. 이거 수업하기 잘했다. 수업해달라고 해서 고마워. 안 그랬으면 내가 좀 편했을 텐데.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아니, 괜찮아. 나 지금 수업하는 거 되게 좋아. Geography persisted. 지리학은 persisted 하면은 끈질기게 계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끈질기게 계속하다. 고집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지리학은 끈질기게 고집했습니다. 무엇에 고집했을까요? 사실은 이 고집한 것의 내용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To precisely locate a study area on a map with coordinate.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갔어야 됐어요. 지리학만큼은 계속 고집하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And finally convinced. 그리고 나머지 우리들, 그러니까 지리학을 공부하지 않는 우리 나머지 모두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병렬 구조네요. 지리학이 그렇게 했대. 계속 버텨서 이렇게 계속 정확한 위치를 표시했고, 그리고 또 확신을 시켰어요. 마침내. 지금 병렬 구조죠. 누구를 확신시켰냐면, 이 나머지 우리들, 지리학을 하지 않는 나머지 우리들에게 확신을 시켰습니다. 뭘 확신시켰어요? 요 대절을 확신시켰습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예요. 그리고 여기에 place가 나왔는데 a place도 아니고 the place도 아니야.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 place는 그냥 장소라는 요소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장소라는 요소야. 이건 그냥 본질적 기능이나 아니면 성질을 나타낼 때는 어나 더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지리학을 하지 않는, 지리학을 모르는 우리들, 나머지 우리들에게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은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뭐 하는 것에? To understand human environment dynamics. 자, 이 human과 environment 사이에 또 하이픈 있죠? 인간과 그 환경 사이의 그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상당히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리학이 우리에게, 지리학을 모르는 나머지 우리들에게 이제 납득시켰다. 알았지? 그래서 이제 설득했다. 알게 했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convince A 그리고 that B예요. 그래서 convince A, that B라고 하면은 요 대절. 그래서 A에게 that B를 납득시키다. 이런 표현으로 잘 쓰니까 이거 전에도 내가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거 관계 꼭 잘 알아두시고요. 너무 재밌게 지리학이 그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유형 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빈칸이 나올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spatially explicit methods,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문 전체가 막연한 위치 정보에서 정확한 좌표, coordinates 아까 나왔죠. 좌표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장소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으로의 변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문장입니다. 7번째 문장에 보면 네, 여기 좌표 나오잖아요. 그쵸? 내가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놨어. To precisely locate a study area on a map with coordinates 라고 해서 과거 과학자들이 정확한 그런 참조점, 그러니까 precise spatial
레퍼런트가 없이 연구했다는 이번 문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했던 place, 장소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to understand human environment dynamics. 이 부분까지 해서 이 빈칸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의 이제 함의 추론으로 가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네, 바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야. 돌고 돌아 이 부분. 자, spatially explicit method.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봐봐. 연구 대상을 단순히 추상적인 명칭이나 주변 지역물로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 위도와 경도 같은 정확한 좌표 데이터, 좌표 아까 뭐지? 코어디네이터였지. 자, 그런 좌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도상에 명확히 특정하고 분석하는 기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상선지는 Data Analysis Technique,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기술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 분석 기술이 말이지, 무엇을 사용하냐면 utilizing, 활용하는 거야. 정확한 그런 지리학적 좌표와 위치를 활용하여 이런 자료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기법.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문장의 위치는, 네, 7번째 문장의 위치로 be that as it may. 바로 이 부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앞에 문장들에서 인류학의 그런 위치 숨기기 관습이나 비정당성을 비판을 한 다음에, 그렇다 치더라도,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학 외에는 좌표 찍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런 학계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지리학의 공헌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를 보자면 마지막 두 문장이 C가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이 이렇게 B가 되고 이렇게 두 문장씩 갈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휘 정리할게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에 explicit, 명시적인 것. 제가 이렇게 동의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explicit 하면 쌍으로 꼭 기억이 나야 돼요. implicit. 알았지? 이건 쌍으로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precise. 자, 이거는 정확한이죠. 정확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막연한 vague. 그래서 요거하고 반대였고요. 그 다음에 proximity. 요것도 내가 아까 이제 근접성이라고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좀 멀리 떨어진 것, remoteness입니다. remoteness. 그리고 unjustified가 다섯 번째 문장에서 보였을 텐데요. 자, 이거 형용사로 정당성이 없는 부당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근거가 있는은 warranted. 네, 요것도 돼요. warranted. 그리고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라고 하는 요 부사가 있었습니다.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의 반대말 뭐예요? 겉으로만 하는 superficially가 됩니다. superficially, 그래서 피상적으로 겉으로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법으로 보자면 어법은 어법이 나올 게 요 맨 처음에 nothing이 나와가지고 그치? 그리고 여기 현재 완료 나온 것, 그리고 more than 나온 것, 요런 것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without 쓰인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리고 여기 요 to 전치사구들이 이렇게 레퍼런스랑 떨어져 있는 것,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끝에 가서 proximity to rivers, 이거에는 또 다른 요 to에서 다 to구가 to 전치사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to 한 다음에 proximity to rivers 라고 해서 강 근처 이렇게 표시된 것, 요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은 별로 어려운 게 없었고요. 자, 이번 문장에서 요 역접 접속사 while이 쓰인 부분, 이것과, 여기 현재 분사 구문 나왔는데 생략된 건 이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The extreme to which 하고 this was done 하고, 네, 그러면서 또 여기 extreme이 핵심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수위치 was 된다는 것. 예, 요거 알아두시고 unjustified는 정당성이 없는 부당한이라는 아예 그거 하나로서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 의주동 나온 거 보셔야겠네요. 의주동. 그 다음에 이제 anyone 다음에는 that was만이 된다. that만이 된다. 왜 anyone이? 네, 부정대명사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 과거 분사 구만 남아가지고 그리고 또 조동사의 과거 could have found out까지 요 out까지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be that as it may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표현도 꼭 알아둬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except 다음에 in geography 나온 것 알아두시고 그리고 네, 이 to precisely locate 자 이거 형용사적 그 용법으로서 지금 앞에 나오는 interest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with coordinate. coordinate 좌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persisted랑 convinced 이거 병렬 구조인 것 알아두시면서 알았지? 요 place에는 어나 더가 붙지 않습니다. 왜 본질적 기능 혹은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자, 여기서 convince A 대절 해서 A에게 요 대절을 납득시키다라는 그런 구조다라고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주제 말씀드릴게요. 연구의 정확성과 통찰력을 높인 공간적 명시 방법의 발달과 지리학의 기여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Mapping the Truth. 진실을 지도에 그리다. 매핑이 지도에 그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콜론하시고 The Rise of Spatially Explicit Research, 공간적 명시 연구의 부상. 이제 공간적 명시 연구가 뭔지 알겠죠? 두 번째로는 From Vague Places to Precise Coordinate, 모호한 장소에서 vague places에서 precise coordinate, 정확한 좌표로라는 의미입니다. 콜론하시고 A Geographic Revolution, 지리학적 혁명. 그리고 세 번째로는 Why Place Matters, 장소가 중요한 이유. 콜론하시고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Spatial Data, 공간 데이터의 근본적 중요성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지문은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학문적인 혁신을 가져왔다는 그런 그 논리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옛날에는 대충 어느 강가라고 썼지만 이제는 좌표를 꼭 찍어야만 연구가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번 지문 잘 흐름 파악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21강 2번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